역사 얘기를 하다 보면 만약에 하는 상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죠?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지금 세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오늘 바로 그 만약이라는 질문, 그중에서도 600년 전 조선의 한 사건을 두고 가장 뼈아픈 상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2026년에 대한민국 극장가를 완전히 뒤흔들었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최종 관객 수입니다. 아니, 6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천만 관객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었을까요? 이 충격은 우리나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로튼 토마토 신선도가 무려 99%. 전 세계 관객들이 자기 삼촌한테 왕위를 빼앗기고 너무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어린 왕의 실화에 그야말로 경악하고 또 깊이 빠져들었던 거죠. 아니, 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나 오래된 비극에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함께 분노하는 걸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한 소년 왕을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나도 어린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야만 했던 한 소년. 그의 이름은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은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이 되기 위한 모든 코스, 그러니까 원손, 세손, 세자, 이 모든 단계를 순서대로 다 거친 유일한 왕이었어요. 이 완벽한 정통성이라는 건 그 어떤 것보다도 단단한 방패가 되어줘야 했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고작 5년입니다. 12살의 왕이 된 이 소녀는 자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대한 권력의 소용돌이에 휘말렸고요. 결국 채 어른도 되지 못한 17살이라는 나이에 너무나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이 이야기가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가슴을 후벼 파는 이유, 그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바로 가장 믿었던 가족의 배신이라는 점 때문이죠. 권력의 눈이 먼 삼촌이 조카의 모든 걸 빼앗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시대를 넘어서는 아픔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끔찍한 비극을 막을 수는 없었던 걸까요? 역사가들은 오랫동안 바로 이 지점에 대해 논쟁해 왔습니다. 역사가 어쩌면 다른 길로 갈 수도 있었던 그 결정적인 순간에 대해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의 피를 부른 이 거대한 비극의 나비 효과, 그 최초의 날갯짓은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바로 이 사람, 단종의 아버지 문종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종대왕의 위대한 업적만 기억하기 쉽지만 사실 그 황금기의 상당 부분은 아들인 문종과의 완벽한 협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문종은 그만큼 준비되고 또 유능한 왕이었던 거죠. 하지만 역사는 그에게 너무나 짧은 시간만을 허락했습니다. 고작 2년 2개월. 이 짧은 재위 기간은 12살 어린 아들을 지켜줄 그 어떤 장치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를 비극의 한가운데로 그대로 밀어넣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역사학자들이 바로 이 지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종의 너무나도 이른 죽음이야말로 이 모든 비극의 연쇄를 일으킨 최초의 도미노였다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본격적으로 만약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만약 문종이 딱 5년만 더 살았더라면 과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내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 그건 바로 나이입니다. 단종은 12살의 힘없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스스로 정치를 논하고 판단할 수 있는 17살의 청년 왕으로 즉위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충신들이 든든하게 그의 곁을 지킬 거고 야심가였던 삼촌 수양대군도 감히 왕위를 넘볼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종의 5년이라는 시간은 단순히 5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쿠데타 자체를 막고 사육신과 금성대군을 포함한 수많은 충신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말 그대로 조선의 역사를 바꿀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시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역사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현실이 되었죠. 근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역사의 승리자는 분명 세조인데 왜 우리는 6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모든 걸 잃은 패배자, 단종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요? 세조는 분명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 국가 사업을 성공시키면서 수많은 업적을 남겼죠. 반면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쓰러져간 단종은 우리에게 단 하나의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세조의 업적은 역사책에 분명히 기록됐지만 그의 이름에는 조카를 죽이고 왕위를 빼앗은 왕이라는 잔혹한 이야기가 영원히 꼬리표처럼 따라붙게 된 거죠.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차가운 기록이 아니라 가슴을 울리는 뜨거운 이야기였던 겁니다. 단종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강한 생명력을 갖는 이유, 그건 바로 단종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걸고 왕의 시신을 지킨 엄흥도처럼 서슬퍼런 권력 앞에서도 신념을 꺾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충심과 의리가 바로 이 이야기 속에 담겨 있기 때문이죠. 600년 전의 비극이 오늘 우리에게 이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권력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지만 이야기는 영원히 남는다고요. 당신은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아마 영화 왕과 사는 남자를 본 수천만 명의 관객들도 극장을 나서면서 바로 이 질문을 곱씹지 않았을까요?